러시아 혁명은 고립된 사건도 아니었고, 단순히 자발적인 불만의 발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긴장의 결과였습니다. 아이디어. 구조가 천천히 깨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19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짜르 체제가 경직된 매우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유럽이 산업화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러시아는 여전히 농업 구조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농민 인구가 예속되고 신흥 노동 계급이 점점 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유럽 모델의 정확한 사본이 아니라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실에 대한 강제적 적응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여전히 약했지만 불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 레닌 이 핵심 인물로 등장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전략가로서 마르크스주의를 해석하고 그것을 러시아에 적합한 혁명적 도구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레닌에게 혁명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성숙도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직화된, 규율 있는, 냉혹한, 선봉대의 단호한 행동, 이렇게 당이 탄생합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그러나 권력의 기계로서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트라트스키, 지노표프, 카미네프 및 부카린과 같은 인물. 이 과정을 동반, 구조, 이론, 그리고 행동, 제공. 하지만 모두가 같은 비전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 자체 내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인 혁명을 옹호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좀 더 점진적인 전환에 베팅한 사람들. 국가의 사용이 한계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파괴되어야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변형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혁명은 그 독특한 성격을 획득한다. 단순한 계급 투쟁이 아닌데 그것은 권력 자체의 메커니즘을 통제하기 위한 싸움이다. 한편 짜르 정권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비밀 경찰, 오크라나, 감시, 침투, 박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력을 억제하려 하는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혁명운동이 조직되다. 망명 중에 강화됩니다. 유럽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전술, 전략, 레닌, 멀리서 명확한 비전을 세워라. 구조, 계획, 그리고 한계점이 다가옵니다. 1905년 불꽃, 항의, 환경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드레스 리허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이 하루아침에 태어난 게 아닌데, 지어졌는데, 생각으로 생각, 오류의 오류가 되기까지 가장 급진적인 변화 중 하나에서 현대사회. 그러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05년의 분열의 가시적인 시작을 알리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가폰이 이끄는 노동자 시위는 답을 찾기 위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겨울 궁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불, 총격, 혼돈, 눈 위에 떨어지는 시체, 이른바 피해 일요일은 보호하는 차르의 환상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혁명적 의식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파업, 폭동, 노동 조직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르는 두마, 제한된 의회, 변화가 아닌 진정을 위해 고안된 통제된 양보를 만들어 상황을 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이미 약해졌습니다. 사회적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농민들이 토지를 요구했고, 도시에서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했고, 그리고 권력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닥쳤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유럽을 재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인내의 한계까지 몰아넣은 갈등, 준비가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한 군대는 끊임없는 패배를 겪었습니다. 자원도 없이, 전략도 없이 수백만 명의 군인이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기아가 퍼졌고, 공장은 마비되었습니다. 교통은 실패했고, 국가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나라를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망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전선에서는 군인들이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서 차르 니콜라스 2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붕괴의 규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9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진원지가 됩니다. 시위는 빵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곧 전면적인 반란으로 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군인들은 복종을 멈추고, 체제는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은 공중에 남아있고, 그 공백 속에서 두 세력이 등장한다. 한편으로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임시정부.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대표하는 노동자와 군사 조직. 이중성. 김장.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불가능한 균형.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레닌은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단호한 집행자로서 돌아옵니다. 명확한 생각으로 모든 권력을 소련에게로, 양보 없이
미흡한 조치도 없이 혁명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었고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원히 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르가 몰락한 후에도 긴장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정지되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취약합니다. 임시정부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리와 병영에서 또 다른 세력이 성장하는 동안 소비에트 그리고 레닌이 돌아왔다. 1917년 4월 그는 협상하러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균형을 깨기 위해 돌아왔다. 트로츠키와 함께 그는 직접 강령을 공식화했다. 우회하지 않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의심을 방향으로 바꾸는 슬로건. 그러나 혁명은 선형적이지 않았습니다. 운동 자체 내에는 분열, 의심, 저항이 있었습니다. 7월에 볼셰비키는 권력을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레닌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숨어 순간적으로 이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임시정부는 계속 약해졌습니다. 케렌스키가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구조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군대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탈영병이 증가했습니다. 도시에서 기아가 압박을 가했고 권위가 날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코르닐로프 차르 장군 권위주의적 해결책을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쿠데타.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결국 볼셰비키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0월 말에 레닌은 권력 공백이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당 내부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카메네프와 지노비에프는 즉각적인 봉기에 반대했습니다. 스탈린은 망설였지만 레닌과 트로츠키는 최종 결정을 향해 밀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1917년 10월 트로츠키가 조직한 혁명군은 페트로그라드의 핵심 지점으로 진격했습니다. 겨울궁전은 습격당했고 구 권력은 몰락했으며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에서 물러나고 땅을 분할하고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새로운 볼셰비키 권력은 여전히 소수였지만 잔혹한 속도로 행동했습니다. 마치 혁명에서 그것을 이해한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사라지고 하지만 평화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러시아는 독일이 부과한 매우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토를 잃었습니다.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이전 제국 신체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레닌에게는 우선순위는 혁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간, 명성,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희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통합을 시도하는 동안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전이 전 짜르주의 옹호자들, 자유주의자, 온건한 사회주의자들, 외세, 그리고 백군, 볼셰비키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나라는 분열되었다. 적군 대 백군, 혁명 대 반혁명, 미래 대 과거. 트로츠키는 강철의 규율로 적군을 재조직했다. 전차르 장교들은 감시하에 이용되었고, 전쟁은 생존을 위한 총체적인 시험이 되었다. 1918년 7월, 왕가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행위로 낡은 세계는 상징적으로 다쳤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제국의 인물이 없었습니다. 내전은 힘들고 잔인하고 거대했습니다. 외세의 개입, 기아, 억압, 폭력, 그리고 새로운 소련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 그러나 조금씩 붉은 군대는 저항하고 전진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편 레닌은 러시아 혁명이 자국 국경 내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생존하려면 확장해야 하고 유럽과 연결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운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3인터내셔널이 탄생했습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개량주의 사회주의와 확실히 결별하고 모스크바에서 세계혁명을 조직하려는 시도. 그러나 유럽혁명은 레닌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고립된 채로 남겨졌고 적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치고 찢어지는 가운데 전쟁, 빈곤, 그리고 불신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군사적 승리 이후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경제가 파괴되었습니다. 산업이 마비되고 시골이 지치고 기아가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런 다음 레닌은 신경제 정책, NEP, 전술적 철수, 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양보, 작은 재산, 제한된 무역, 경제적 인센티브. 혁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 굶주리는 것을 막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닌은 더 이상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그의 지휘 능력이 제한되었고, 그의 신체가 마비되면서 당내에서 또 다른 조용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승계를 위한 싸움. 트로츠키는 영구혁명,
국제적 확장, 과정의 지적, 군사적 에너지. 반면에 스탈린은 장치 내부에서, 지휘에서, 조직에서, 구조에 대한 인내심 있는 통제에서. 레닌은 1924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무대는 닫혔습니다. 짜르주의에 대한 폭발로 탄생했던 혁명은 이제 더 냉정하고, 더 관료주의적이고,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거리에 있지 않았고, 봉기도, 소비에트의 초기 외침에도 없었습니다. 권력은 당, 행정부, 국가의 내부 메커니즘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닌의 러시아는 옛 제국을 파괴했고, 전쟁에서 나왔고, 반혁명에서 살아남았고, 새로운 권력 모델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엄청난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 태어난 혁명이 통제의 기계가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질문은 20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은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하고, 새로운 국가의 건설, 경제가 파괴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사회주의가 폐허에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NEP가 탄생했습니다. 전술적 후퇴, 통제된 개방, 시장을 위한 작은 공간, 숨을 쉬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략이었습니다. 완전한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일시정지였습니다. 국가가 주요 부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동안 특정 민간 주도권을 허용했습니다. 혁명과 현실 사이의 이상한 균형. 그리고 동시에 뭔가 다른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과학, 생각. 러시아는 실험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적 폭발, 예술가, 시인, 과학자. 모두 아직 명확한 형태가 없는 새로운 사회의 한계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재정비하고 집중하고 굳어졌다. 1922년에 이름이 살찌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 명백히 기술적인 위치에서 사무총장. 그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통제하고 구조, 충성심. 그는 가장 똑똑하지도 않았고 가장 카리스마가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항상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레닌은 쇠약해지고 그의 건강은 서서히 쇠퇴해갔고
그와 함께 당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던 인물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묵, 내부, 잔혹, 트로츠키, 혁명의 전략가, 확장을 대표했습니다. 영구혁명, 국제적 충동, 스탈린. 반면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대표했습니다. 권력을 강화하고 내부로부터 건설하고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논쟁이 아니라 비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1924년 레닌이 죽은 후 테이블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스탈린은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경쟁자들을 고립시키고 동맹을 약화시키고 당 기구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고 트로츠키는 쫓겨났다. 추방되었다. 그리고 지워졌다. 혁명은 자신의 창조자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 일국 사회주의. 혁명을 확장하려는 생각은 또 다른 우선순위로 대체되었습니다. 소련을 내부로부터 강화하고 자급자족하는 강국으로 바꾸는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즉각적인 집단화가 도래했습니다. 농촌이 무력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농민이 강제로 집단 농장에 통합되었습니다. 저항, 혼돈, 굶주림 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 그리고 그와 함께 가속화된 산업화, 잔혹한 속도로 성장하는 공장, 성장하는 도시, 철강, 석탄, 기계. 국가는 몇 년 만에 변모했습니다. 막대한 인적 비용을 들여 국가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경제에서, 생활에서, 사상에서 끊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는 숙청, 의심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전 동료들, 역사적 지도자, 혁명의 핵심 인물, 피고인, 재판, 제거,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근원에 있던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혁명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아니면 내부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침묵, 영구적.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합법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강요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스탈린주의 독재 정권은 우연이 아니라 진화로서 전쟁의 한가운데서 혼돈,
긴박함 속에서 탄생한 체제의 점진적인 강화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동안 산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또한 폐쇄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소련은 강력하고 조직적이며 인상적인 강대국으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통제가 스며드는 체제로 등장했습니다. 혁명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제국을 무너뜨렸고 새로운 제국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변형되었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대중의 것이 아니었고 소비에트의 것도 원래의 충동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이제 얼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제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는 뭔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영속성을 보장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시스템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왔습니다. 시골 전체의 변화. 집단화. 그것은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과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농부들이 그들의 땅을 버리고 그들의 도구, 그들의 삶의 방식을 국가가 통제하는 집단 농장에 합류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저항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나중에는 폭력적이었습니다. 동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농작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변화에 직면한 절박한 결정. 하지만 장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진했습니다. 굳어졌고 어떤 반대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아, 부족, 전 지역이 붕괴 직전, 우크라이나, 가장 가혹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생명이 하루만 더 살아남는 상황으로 시골이 고통받는 동안 도시는 변화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철강, 연기, 끊임없는 생산, 산업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따라 불가능한 목표, 총압력, 비용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합니다. 나라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 강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의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내에서 통제는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감시, 끊임없는 의심은 영구적이었습니다. 숙청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관료들, 군인들, 일반 시민들, 비난, 의혹, 한마디, 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공개,
모범. 세상의 질서의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을 숨겼습니다. 강제 자백. 미리 결정된 형벌. 모든 위협의 체계적 제거. 현실이든 상상이든. 두려움. 도구가 되는 것을 중단하고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성장했고 더 강해졌으며 스스로 무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외부 위협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유럽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긴장, 새로운 갈등, 세계는 다시 벼랑 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허가 된 제국에서 산업, 군사, 조직화된 권력으로 저항할 수 있고 스스로를 강압할 수 있는, 그런데 가격이 너무나 컸어요. 수백만 명의 생명이 그 과정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세대는 두려움으로, 규율로, 침묵으로, 시스템은 원하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제어, 안정성, 힘. 하지만 그 업적에서 그는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혁명은 더 이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군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개인은 더 이상 결정되지 않습니다. 난 그냥 순종했는데